토트넘은 27일 일본 도쿄의 도쿄국립경기장에서 빗셀 고베를 상대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러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를 승리로 시작한 뒤 한국으로 이동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날 MOM도 손흥민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득점포까지 가동하며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고 교체될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정말 잘 시작했다. 그가 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손흥민은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다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 그렇다. 그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오늘 밤 그를 우러러보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순간을 선물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일본 팬들이 이렇게 응원해 줄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많은 팬들이 세계 반대편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그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은 과거 뉴캐슬에서 활약했던 무토 요시노리와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일본 선수들을 정말 존경한다. 맞대결을 펼쳤던 일본 선수들도 많이 있다. 무토의 피지컬과 능력은 정말 훌륭하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다. 옛 추억도 되살아났다 말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손흥민은 클럽 스태프가 멈추자 할 때까지 하나하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했다. 마지막에는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며 경기장을 나온 후 문득 우치다 아스토 말이 생각났다. 그는 약 2년 전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기자가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인품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벤트도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손흥민의 영향으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주 양민혁 행선지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양민혁은 이영표, 손흥민에 이어 토트넘 핫스퍼 유니폼을 입는 역대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투입으로 양민혁에 주목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강원FC는 2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민혁 토트넘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지 대표이사가 지난 수개월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국내의 축구 팬들로 하여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민혁의 프로축구 경력은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리그 데뷔 시즌을 맞이한 그는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고 불과 5개월 만에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강원FC 여러 구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양민혁 성장을 위해 가장 적합한 팀이 토트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또한 양민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이적료는 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전 기록은 20년 전 이천수와 송종국이 각각 레알 소시에다드와 페에노르트로 이적하며 받은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이었습니다. 김병지 대표이사에 따르면 계약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정확한 이적료를 밝힐 순 없었지만 유럽으로 직행한 역대 K리거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안게임 차출 조항까지 허락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 주관대회가 아니라서 차출 의무 조항이 없는데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을 보냈던 적이 있는 토트넘이 양민혁 측의 아시안게임 무조건 차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민혁에게 중요한 대회입니다. 왜 양민혁이 그 다른 팀이 아닌 토트넘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캡틴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된 양민혁은 정말 큰 팀에 오게 되어 영광이다. 토트넘에 합류한 만큼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저돌적이며 1대1 돌파 능력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팀으로 이적할 때는 적응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손흥민 선배가 있어 한국인으로서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이라 선택하기 더욱 쉬웠다. 이적을 결정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다. 손흥민 선배와는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민혁은 강원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좋은 모습과 활약으로 팬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고 토트넘에 가서도 곧바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양민혁 그 작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양민혁은 손흥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흥민이 형이 저에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히 많이 걱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토트넘에서 흥민이 형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잘하지 못하면 팀과 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들이 저를 손흥민 2세라고 부르는데 감사하지만 동시에 큰 압박을 느낀다. 그 후 흥민이 형은 손흥민 2세가 되지 말고 대신 너 자신이 되어 훌륭한 양민혁 선수가 되어라고 말해주었다.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9월 국가대표팀에 합류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양민혁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으면 그는 토트넘에 남는 유일한 한국 선수가 될 것입니다. 양민혁을 돕기로 한 약속에 따라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참가할지 아니면 토트넘에 남아 양민혁 도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며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과 양민혁 모두 9월 월드컵 3차 예선 소집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선수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에서 유럽에 가서 선수들과 미팅했는데 모든 선수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했다. 첫째로 나는 감독으로서 이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팀 운영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표팀에 더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선수들에게 앞으로 내가 감독으로서 팀을 운영해야겠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유럽 출장을 떠난 홍명보 감독은 유럽파 선수들을 만났죠. 코치진 인선을 위해 유럽 땅을 밟은 홍 감독은 면접을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서령우와 면담했고 들어와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은 홍명보 감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선수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난 것보다 9월에 소집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첫 번째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이제 최종 예선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한국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 진출이었다.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